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시리즈나 뭐 전환적 공정 경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선거에서 투표가 돼서 선출이 됐는데 그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정책은 다 공무원한테 맡겨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투표를 한 그 정부의 정당성과 그 정부의 비전을 실행하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최지은의 오늘. 네, 최지은 더불어민주당 부산 북강서울 지역위원장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최지은입니다. 네, 날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닙니다. 예. 네. 자, 그 경기도의 그 100% 재난지원금 정부는 88%까지 지급한다 그랬는데 나머지 12%를 경기도가 시군과 함께 주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 해서 100%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온갖 그냥 비난과 마타도가 난무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좀 억울한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몇 달 전에 저희 민주당에서도 100% 지원을 이제 다 우리 송영길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하고 막 그때 저녁 먹으면서 그렇죠.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말을 바꿨잖아요. 그럼 그게 민주당의 당론으로 원했던 것이고 네. 심지어는 야당 대표까지 원했던 것인데 왜 갑자기 그 100% 지원이 문제가 되는 건지 이 100% 지원에 대해서 이제 재정의 문제로 기재부에서 100%가 안 되고 조금 줄인 범위 88% 정도로 했는데 그러면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재정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서 그것을 보태가지고 100%를 만들겠다는 것에 조금 과도한 비난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과도하다. 이미 여야 간 합의까지 봤는데 당대표 그러다가 이제 기재부의 반대로 이제 이게 더 이상 전 국민 100% 지급이 어려워졌는데 그래서 정부가 88%로 정했으면은 그대로 가야지 왜 경기도만 튀게 이렇게 행동하느냐. 이거는 정부 정책에 대한 반역 아니냐. 반역이란 표현은 이제 정세균 후보가 썼고요. 그리고 대선 경선에 나선 후보로서 이거는 결국에는 선거운동용으로 금품살포하는 거 아니냐. 고약하게 이렇게 해석하는 쪽도 있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먼저 반역이라는 말에 대해서는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올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재난지원금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지역 차원에서 보완적인 부분은 지자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이 워딩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방 정부가 자율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지방 정부는 뭐 그 재정이라든지 그 지방자치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행사하고 있는 것인데 네. 그것에 대해서 좀 정치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지방자치에 대한 역행이다. 그래서 이것을 반역이라고는 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것이 그럼 대선 때문에 이것을 현금 살포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들도 많이 비판을 하시는데 작년에도 지자체에 따라서 재난지원금을 보편이나 선별로 지급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그렇게 했고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그랬는데 뭐 지금은 그럼 대선이라서 하지 말아야 하나? 뭐 상황이 지금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고 지금 재난지원금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100%가 안 됐는데 거기에 따라서 지자체가 지금 돈이 세수가 있어서 돈을 더 줄 수 있는 상황인데 네. 그것을 하겠다는데 대선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은 대선 후보들은 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렇죠. 이건 좀 억지에 가까운 생각이 들고 사실 이 재난지원금을 보편으로 하냐 뭐 선별로 하느냐는 우리 당과 야당이 굉장히 많은 토론을 했고 뭐 무엇이 뭐 무조건 옳고 무엇이 그르다 이것이 아니라 양쪽 다 장단점이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선별 지급 같은 경우에는 이 선별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뭐 선별하는데 좀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뭐 이 88%와 89%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의 단점이 많이 얘기가 되었고 네. 또 뭐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시는 분들은 왜 부자한테 돈을 주냐, 뭐 왜 상위 1%한테 돈을 주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네.
다 돈을 줘도 세금을 다르게 걷기 때문에 부자들은 결국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세금 것입니다. 많이 내요, 부자들이. 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부자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것이죠. 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충분히 논의를 했는데 음, 그럼에도 인제 작년부터도 지자체가 각자 음,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은 하고 금액도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 음, 올해 이 100%가 굳이 이것을 뭐 선거랑 연결을 한다고 하면은 음. 이것은 쪼끔 너무 억지이지 않나 그런 음.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그 오영훈 이낙연 캠프 대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MBC 라디오 김종배 씨 선집중에서 진행자 김종배 씨가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광역단체 등 또 기초단체가 추가로 지급한 사례가 여러 번 있지 않는가. 근데 왜 그건 문제 삼지 않는가라고 했더니 오영훈 대변인 지금은 경선 시기이기 때문에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고 본경선 TV 토론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때는 지급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면 코로나 상황이 지금 있고 지금 이게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많이 힘드신 이런 비상 상황입니다. 다시 인제 코로나 확진자가 막 급속하고 음. 자영업자들도 많이 힘드시고 이런 상황인데 네. 대선 경선 때문에 아무런 정부가 아무런 개입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뭐 그럼 대통령 선거 전에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남북 회담도 하지 않으셔야 되는 것이며 그렇지. 예. 그런 입장으로 하면은 그러면은 어디까지 우리가 그 국정 운영은 계속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지사직을 코로나 상황 하에서 지사직을 사퇴할 생각이 없고 만약에 굳이 선택을 해야 된다 그러면 차라리 대선 경선을 안 나가고 지사직까지 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정의 일을 하는 것을 네. 그렇게 몰아가는 것은 조금 다급하시다 지금 상황이. 네네네. 그래서 조금 그렇게 억지를 쓰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고 참 안타깝습니다. 뭐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그런 발언이었어요. 아니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예요. 지금 저기 이재명 지사가 하는 행동 또 행정 이거는 다 선거운동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이런 얘기인 건데 그러니까 이게 그 지사직을 내놔라 사퇴하라 이 주장의 연장선입니다. 그럼 법을 그렇게 만들든가 그러면은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가 재임 중에도 이렇게 뭐 선거에 나설 수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는 주지사를 하는 중에 네.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게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클린턴 당시 아칸소 주지사였는데 대통령 선거에 나왔고요. 그렇죠. 또 예. 부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지사 중에 대선을 나가는 것이 아무 문제가 없고 다만 이제 일부 주 텍사스 같은 경우에는 주지사 선거랑 대통령 선거가 같은 해에 겹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두 사람 다 주지사도 뭐 부시고 대통령도 부시면은 한 사람을 찍기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만 금지를 하는 그런 예외 조항은 있는데 대부분의 이제 주에서는 주지사를 하면서도 대통령 선거를 나갈 수 있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선거 90일 전에는 사퇴를 해야 됩니다. 네. 90일 전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사실 국회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퇴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사퇴를 하려면은 다 90일 전에 다 하든지 안 그러면 안 하든지 모든 법이 국회의원에게 조금 유리하게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아니 우리 존경하는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 지금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 대선 출마 전에는 대표 발의가 한 건이었는데 대선 출마를 밝히고 나서 8건인가 9건인가 그렇게 그거를 그 발의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렇게 따지면 그것도 정치에 그러면 대선용으로 법을 쓰셨냐 이렇게 충분히 반문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렇죠. 예. 9건입니다. 9건. 경선 전 1년 동안은 1건이었고 한 달 새 법안 발의가 9건. 야, 이거 선거운동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재명 지사 캠프에 경기도에 있던 분들이 많이 왔다. 네. 그래서 뭐 이게 경기도청 캠프냐 음. 이렇게 언론에서 좀 공격을 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러면은 이낙연 대표 캠프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당대표 시절에 당직을 맡았던 분들이 그대로 가셨잖아요. 그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가셨는데 그러면은 그러면 당대표 역시 그럼 선거운동이었냐? 네.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따지면은 정세균 캠프도 마찬가지고. 그렇지. 예, 다들 아니 그 형님 총리하면서 예. 말이죠. 그렇게 기자들과의 그 담화 자리를 많이 만들었어요. 그 선거운동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진짜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선거운동 한 사람은 윤석열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요. 참 그런 것부터 우선 좀 지적하고 또 자성할 건 또 자성하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지원자 아닙니까? 지금 최종 후보 3인에 올라간 이름인데 내정설, 특혜 내정설 이게 아주 엄청나게 돌고 있습니다. 네. 이건 무리한 마타도의 다름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이분이 아직 이제 사실 내정자고요. 상황이 지금 8월 3일까지 사장 공개 모집을 진행했는데. 내정자는 아니고 후보자 예. 아닙니까? 아직 후보자. 예, 아직 내정되지는 않았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임원 추천위원회에서 응모자들을 이제 서류랑 면접 심사를 통해 가지고 이 황교익 이분을 포함해서 3분을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했고 이 지사가 그 중에 황 내정자를 선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음에도 오늘 30일에 이제 경기도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어야 이제 내년 초에 임기를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 이제 결정이 된 것은 최종 결정이 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분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아직까지 최종 결정이 안 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여러 가지 비난 중에서 좀 잘못된 사실에 대해서 팩트 체크는 좀 해드려야겠다. 예. 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이제 황교익 내정자를 위해서 경기도가 응모 자격을 고의로 변경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2018년 정도에 이제 경기도 의회에서 네. 그동안 그 경기도에 있는 공공기관 채용 기준이 너무 좀 과도하다. 네. 그래서 이제 유능한 인재 채용이 좀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그 채용 기준은 이제 공무원을 뽑는 그런 관피아 라고까지 부를 정도로 그 공무원 경력과 비슷한 그런 유관 경력에 몇 년이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조금 일을 할 수 있는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위주로 열린 채용으로 이렇게 한번 바꾼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에. 그때 바뀌었고 이것을 이제 2019년에 공식적으로 이게 바꾸는 것이 절차 완료가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분이 지금 채용을 해가지고 그 열린 채용의 기준이 적용이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2년도 지난 거죠. 그 바뀐 이후에. 그런데 마치 이 사람을 위해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 2년 전에는 이분이 지원할지도 몰랐고 전혀 상황이 아닌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황교익을 2021년 8월에 임명하려고 2018년에 법을 바꿨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게? 네, 그리고 이렇게 열린 채용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얼마나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를 보는 것이지, 이 사람이 공무원과 관련된 그런 경력이 15년이 있냐, 20년이 있냐 이런 걸 보지 않고 그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열린 채용으로 바꾼 것은 경기도가 처음도 아니었고 서울시, 인천시, 부산시, 광주시에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이렇게 외부 민간 전문가가 들어오는 거를 막아버리면요. 누가 좋냐? 당연히 공무원들, 늘공들이 좋죠. 그 자리를 자기들이 갖게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민간 전문가들이 들어오면은 새로운 창의성, 활력 이런 것들이 가능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올 것 같다. 특히 그 개혁지향적인 민간 전문가가 오려 한다. 그러면은 뭐라고 합니까? 보은 인사다, 특혜 인사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못 오게 만들어요. 이게 공직사회하고 이른바 기득권 세력들이 결탁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프레임입니다. 아니 황교익 씨가 맛칼라미스트가 뭘 하냐고? 아니 관광하고 그 음식하고 무관합니까? 아니 그 예전에 이참 씨
한국관광공사 사장 시킨 건 뭐예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예, 이 뭐 관광공사 했던 사람들을 다 보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때는 독일 출신의 그 기아 한국인 이참 씨를 최장수 사장으로 4년 3개월 동안 재직을 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경우에도 그 TV에서 이제 한국 방송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활동을 하셨던 분이죠. 그래서 이 관광공사 사장이라는 그 전문성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가 전문성이냐 이렇게 한국을 그 홍보를 잘 하고 뭐 TV 프로그램에서 그런 걸 잘 홍보하고 뭐 맛에 네. 대해서 홍보를 하고 네.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이 특정 분야 전문성으로 들어가지 않냐 이런 거는 조금 모호한 그런 주장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 그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그 전문가 채용 이걸 갖고 지금 정치적 그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뭐 보은이라느니 아니 그 양반이 같이 떡볶이 먹은 거 하고 형수 욕설에 네. 대해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는 거 그게 보은이라고 하면은 아니 황교익 씨가 뭐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고 황교익 씨가 대단하지 않은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분이 그렇게 형수 욕설에 대해서 투준하면은 그게 보은할 거리가 됩니까? 김용민은 그럼 완전히 그 경기부지사를 시켜야겠네 그러면은. 경기도지사셔야죠. 예. 도지사를 왜 해요 내가? 아이고. 그런데 네. 이런 이제 그 정부에서 임명을 할 때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부에서 임명을 할 때 보통 이제 청와대를 봐도 이제 정치인들이 가는 그 정무직 자리가 좀 정해져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뭐 대변인이라든지 뭐 정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소통이랑 관련된 거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가 정해져 있고 정책 분야에서는 당이나 정치인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쩌다가 이제 교수님들을 한두 분 정도 보내는 것이 다고 정치인 출신으로 뭔가 경제비서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동산과 관련된 것이라든지 이 수많은 그 정책 결정을 하는 자리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공무원들이 원하는 그런 요건이 맞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반대를 하고 그건 공무원의 자리라고 생각해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는 거기를 이제 우리 정치인들을 거의 뭐 넣은 경우도 별로 없고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 모든 그런 정책 결정들이 청와대와 정부가 한 다음에 잘 못 되면은 그게 당의 지지율과 대통령의 지지율로 연결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를 한다든지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항상 당이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가야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 시리즈나 뭐 전환적 공정 경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비전을 설명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선거에서 투표가 돼서 선출이 됐는데 그 다음에도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경우에는 정책은 다 공무원한테 맡겨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투표를 한 그 정부의 정당성과 그 정부의 비전을 실행하는 것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그 공무원들의 철밥통 싸움을 우리 정치 그리고 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서 우리 그동안의 정권이 너무 이렇게 그냥 손 놓고 있었고 당연하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황교익이 안 된다. 이 논리는 민정수석은 검찰 출신이 해야 한다라는 논리하고 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 출신이 아닌 조국 교수를 조국 민정수석으로 세운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하자마자 그걸 보훈 인사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대통령하고 국정운영 철학이 네. 맞기 때문에 당연히 그 양반이 저 자리에 갔겠거니 생각하는 분들이 적어도 민주당 안에서는 100%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하니까 이거는 보훈 인사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네, 자, 그리고 이분은 황교익 이분은 이재명 지사가 뭐 이렇게 이 사람을 찍어가지고 임명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공개 채용해서 이분이 예. 지원을 해가지고 예. 임원 추천위에서 선발돼가지고 1차 서류 심사, 2차 서류 심사를 통과해서 거기서 네. 이제 최종 3명으로 그렇게 남은 경우고 이것을 뭐 이렇게 경쟁으로 채용을 한 것도 보훈 인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말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한 명을 꼭 찍어서 임명을 하는 경우는 뭐 보훈 인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추측이 되지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최지은 대변인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